안녕하세요 형님들, 배달되는 TV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야외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할 일은 해야죠. 자, 오늘 드릴 얘기는 배달대행 하시다 보면 수입에 대해서 자꾸 고무줄 같다, 대체 배달대행 순수익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. 자,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드려볼게요.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배달대행 순수익 계산법 시간입니다. 이번 달에 같은 400만원을 벌어도 뗄 거 다 떼면 어떤 분은 350이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320이라고 하십니다. 왜 그런 걸까요? 과연 누가 맞는 걸까요? 자, 누구나 다 떼는 항목이 있습니다. 그리고 누구만 떼는 항목이 있어요.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우선 누구나 다 떼는 항목부터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. 저쪽 위에 지금 닭 농장이 있어요. 그래서 이야기하는 중에 닭 소리가 들어가도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래도 일단 여기 풍경이 좀 끝내주네요. 자,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누구나 다 떼는 항목 1번입니다. 콜 수수료와 세금이 있습니다. 콜을 수행하고 나시면 콜 하나당 200원이면 200원, 300원이면 300원, 콜 하나당 떼는 금액이 있죠. 많이 떼는 곳은 500원까지도 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우리는 이것을 콜 수수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이 수수료에는 소득세 3.3%를 포함시키는 곳이 있고 포함시키지 않는 곳도 있어요. 예를 들면 콜 수수료 300원에 3.3%를 떼는 사무실 같은 경우 2,800원짜리 콜을 하나 뛰시면 본인에게 들어온 돈 2,400원 정도가 됩니다. 같은 콜로 2,800원을 띄었는데 500원만 떼는 곳으로 가시면 2,300원이 본인께 되시겠죠. 근데 이 3.3%를 포함을 시키는 곳이 좋으냐, 안 시키는 곳이 좋으냐 궁금하실 겁니다. 바로 퍼센트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곳에 따라서 다릅니다. 퍼센트이기 때문에 콜비가 높을수록 많이 떼가게 되고요. 콜비가 적을수록 적게 떼가게 됩니다. 1000콜 하시는 기사님 기준으로 300원에 3.3%, 너무 못생겼죠. 3.3% 뗀다고 한다면 콜 수수료는 30만원, 자, 세금은 10만원, 합이 40만원 정도를 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누구나 또 다 떼는 항목 두 번째입니다. 기름값입니다. 본인께서 일나가는 영업일 기준과 하루 키로로 계산하시면 편합니다. 저는 일단 벨리 갔다가 하루 6,000원을 쓰고 있습니다. 이 6,000원 갖다가 하루 보통 40콜 정도를 뜰 수가 있는데요. 20일 정도를 출근을 하셨다면 6 곱하셔서 12만원 한 달 기름값으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제가 PCX 때는 하루에 10,000원 정도 썼었고 26일 정도 출근을 했었기 때문에 26만원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여기서부터는 누구는 떼고 누구는 안 떼는 항목인데요. 각자 해당되는 항목만 계산하셔서 순수익 내시면 된답니다. 1번 렌탈 및 리스비입니다. 적게는 40만원 정도, 많게는 80만원 정도까지 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 금액만큼 공제하시고요. 2번입니다. 수리비는 건바이 건으로 그 달에 이슈가 있었으면 넣으시고요. 수리 내역이 없으면 개이득입니다. 소모품은 오일, 에어필터, 타이어, 벨트 등등이 있지만 그 달에 들어간 소모품 기준으로 내시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내시다가 1년치 합산을 해서 나누기 12를 하시면 됩니다. 나누기 12로 하시는 게 다음 연도 계산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. 저도 2년째까지는 달마다 계산을 했었는데 평균을 내다 보니까 일정해지더라고요. 각자 바이크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제 거 벨리도 4개월 후면 이제 1년입니다. 제가 1년이 되었을 때 수리비
그리고 소모품 교체 비용 해가지고 총합 공유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3번 밥값입니다. 밖에서 항상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안에서만 항상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처럼 먹고 싶은 게 있을 때마다 아무리 멀어도 먹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. 저는 한 달 중에 배달대행 하다가 밥을 먹는 비용이 5만원을 잘 넘지 않습니다. 오히려 쉴 때 많이 먹습니다. 그건 직장인들 점심 밥값처럼 고정비용으로 나가는 건 아니라서, 그리고 제 취미가 맛있는 거 찾아 먹는 거라서 포함은 안 시켰고요. 이야기하는 걸 좀 좋아해서 친구들 점심에 만나서 밥 먹는 비용이 이 5만원 정도입니다. 점심은 거의 집에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. 밥 먹은 직후에 바로 소처럼 낮잠 자는 걸 좋아합니다. 자, 4번 보험입니다. 1년 본인이 내시는 보험료가 있으시다면 나누기 10일 하시면 되시고요. 렌트, 리스를 하고 계시면 포함이 되어 있으니 따로 중복으로 공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. 5번입니다. 자, 이것도 본인께서 배달 대행 일을 하시기 위해 병원을 다니시는 분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. 치료를 안 하게 되면 일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. 뭐 이렇게 손목, 허리, 목, 다리 등을 다치셨는데 일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가 좀 안 좋았습니다. 뭐 지금도 정상은 아니지만 허리가 안 좋아서 이 항목에 해당이 되었다가 벨리를 좀 타고 난 후에는 많이 좋아져서 더 이상 이제 일하기 위해 병원 가는 일은 없습니다. 이 항목에 해당되시는 형님들 부디 빠른 쾌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6번입니다. 산재보험 및 사대보험, 그 외 상해보험입니다. 사무실마다 필수로 들어야 하거나 선택으로 들 수 있는 보험이 있으실 겁니다. 그 보험료 납부하시는 분들께선 이 항목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7번입니다. 거론드린 항목 이외에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항목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. 장비 렌탈이나 기숙사 비용, 기숙사 공과금 비용 등등 있으시면 그 부분 또한 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러한 항목들을 다 빼고 나면 뭐 남는 거나 있을까요? 이러실 수 있으실 건데 그래도 뭐 남으니까 하는 거겠죠. 제가 예전에 이제 고인물 시절 때보다는 떼는 항목이 많아졌습니다. 그런 항목이 많아지긴 했어도 이렇게 산재보험 이거 하나만큼은 참 괜찮네요. 자, 그러면 오늘은 고무줄 같은 이 배달대행 순수익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봤습니다. 저는 그러면 또 유용한 컨텐츠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. 형님들도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. 항상 컨디션 관리하시면서 일하시면 좋겠습니다. 저는 또 유용한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